4월 8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조기 대선 일자를 정해서 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민주당은 경선을 해보나 마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 경선관리위원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내일 첫 회의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황우여 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15명이 넘는다. 빅4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를 비롯해서 안철수, 이정현 다 이름을 거론하기도 15명입니다. 김태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덕수 총리까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반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혼결과 많은 논란이 있더라도 이재명 집권을 막을 수 있는 후보라면 그 후보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송은재TV도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그동안 송은재TV에 많은 또 댓글을 올리시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송은재TV는 어느 한쪽으로 다른 유튜브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많은 후보들, 지금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지를 보내면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것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재명이 지금 헌법 개정도 말을 바꾸면서 반대를 하면서 우원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렇게 우원식을 비난하고 이재명 쪽에서 저렇게 나서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라고 보고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금의 정부, 그러니까 지금의 소위 보수 우파를 완전히 썰어버릴, 또 문재인 정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폐청산을 내걸고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이 나라를 완전히 이재명, 지금의 민주당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 독재로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일단 이번 달은 국민의힘의 시간이다. 국민의힘 경선이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후보가 탄생을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의 집권을 막지 못하면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지금 분명해져 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 후보를 찾는 작업. 이번 달 한 달은 국민의힘에서 반 이재명에 서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모색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참 먼저 거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태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는 이제 중단하고 미루는 것이 맞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이재명에 대한 재판 당연히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는.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지금은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선에서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 대다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이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재명과의 대결에서는 말 그대로 외연 확장, 1%로 이제 박빙의 승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승부입니다. 그러면 외연 확장, 중도 확장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이 부분과는 또 거리를 둬야 하는 이런 참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입니다.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이 목소리, 전통적인 이 국민의힘 지지층, 이 목소리와 이재명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대다수의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의힘 지지층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이 전통 보수층의 이 지지도 끌어내면서 대외 경쟁력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때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섞느냐, 어떤 비율로 섞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오늘 합니다. 이제 쭉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모두들 김문수, 한동훈, 모두 홍준표 모두 여의도에 다 사무실을 구하고 있고 또 이미 구했습니다. 이제 15명이 넘는 후보들이 모두 나오는데 그중에 먼저 또 정리를 해야 될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를 시키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덕수 차출론입니다. 이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올 들어와서 한덕수 차출론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한덕수 50년의 이 관료 생활이지만 워낙 다채로운 경험을 또 갖고 있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이 정치가 폭락을 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 관세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그동안 국무총리로서 보여줬던 전투력도 인정이 되고 또 이재명과 맞대결을 시켰을 경우에 경제 전문가이다. 이재명은 경제 완전히 무지하다. 이런 대비되는 모습. 또 한덕수가 지금의 15명의 후보들이 있지만 압도적인 후보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과의 경쟁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덕수가 가장 좋은 카드가 아니냐라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거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2개월은 정말 이 우리 경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정부와의 이 관세 협상이 가장 중요한데 한덕수가 실무로나 지휘관으로나 최고다라고 꼽히고 있는데 한덕수 차출론을 하는 것이 이 차출론이 나오는 것이 맞느냐. 이 관료 출신들을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차출을 했을 경우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경우에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은 다선 의원들이나 그러니까 한덕수로 꼭 모두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도 여기에 경선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그걸 바라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현재로서는 이 출마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쯤 되면 모든 이제 이 선거 시스템은 준비를 다 하겠다. 이제 이 출사표만 던지면 끝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경선의 흥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덕수가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옳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본다면 한덕수 차출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논의되는 자체로도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저는 이게 참 좀 신중하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차출론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15명이 넘는 후보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이번 달에 있을 이 경선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이 경쟁력,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게 더 우선입니다. 지금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인데 국민 여론조사도
일단은 민주당 지지층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친윤이었던 사람, 또 비윤, 반윤이었던 사람 모두 자기들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번 달은 그게 경쟁이 될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물밑으로 도도히 흐르는 것은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여야 한다. 이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이번 달 경선에서는 윤 대통령 쪽에 무게가 좀 실렸다가 다음 달 이제 이재명과의 대결에서는 이 경쟁력의 무게가 더 실리는, 외연 확장의 무게가 더 실리는, 어느 후보가 이걸 유연하게 부드럽게 능수능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이제 고르는 작업을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해야 합니다. 일단 황우여 이 선거관리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선 룰을 지금 현재 손댈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있겠느냐, 이 50대 50 이건 지켜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컷오프를 해야 합니다. 이 15명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처럼 두 단계에 걸쳐서 컷오프를 하게 될 것이다. 여기는 주로 당원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민심을 좀 반영을 한다. 처음 1차에서는 20% 반영을 했고 2차에서는 30%를 반영을 했죠. 아마 이런 식으로 컷오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4명 정도의 후보를 추려서 마지막 경선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아야 하고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국민의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만큼 완전히 이재명을 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밀어내고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을 무기로 해서 반 이재명 이 연대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탄핵, 그건 못지않게 저 이재명의 줄 탄핵, 국정마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느냐. 그래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왜 이재명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경선은 또 선거는 어쨌든 축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완전히 국민의힘 15명 이상의 이 후보들이 정말 뭐 화려한 쇼를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이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경쟁력, 외연 확장과 맞물려서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하느냐. 누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안고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모두 안아야 합니다. 안고 그래도 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외연 확장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 그 경쟁력, 이재명을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제압해야 윤 대통령도 지킬 수 있고 지금 보수 우파 전체의 정치적 전망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뭐 송은재TV 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도 지켜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여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민의힘 후보 경선, 이 국민의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